건강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아마 다른 분들은 좀 많이 생소할 텐데, 사람들이 임신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임신 중, 그 다음에 임신 후,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학이라든가 학군기,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다 영양관리가 달라져야 돼요. 노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영양관리를 하는 것들을 저는 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가 질병관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건강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사람의 뇌라든가 심장이 거의 만들어져요. 세포수도 결정이 되고. 그때 엄마가 만약 영양관리를 잘못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먹는 게 엉망이잖아요. 그죠? 말이지 먹는 게 지금 다들 이제 죽는 속에도 오염 많이 돼 있고, 그다음 인스턴트 이게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게 태반을 통해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람의 세포는 사실 이제 100년 동안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 쏟아냈잖아요.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DNA가 복제가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DNA가 이렇게 복제되고 그럴 때 이게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막 자폐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면역 과잉 반응도 생기고, 발달장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 잘 안 들으려고 이게, 근데 이제 관이나 딸이 있다거나 뭐 손자딸이 이제 곧 결혼한다거나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가족 중에 만약에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가족이 다 복했어요. 왜냐하면 딸 둘에, 딸이 대학생들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인데, 엄마가 이제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늦둥이가 자폐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행복했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의 모든 시간을 다 뺏겨야만 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딸도 학교 다니다가 애 보러 학교 집에 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때는 별로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아토피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 학교 가보면 반 이상의 애들이 다 ADHD라든가 자폐라든가,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임신 전에 굉장히 우리가 해독이라는 부분과 영양관리를 잘 하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런 영양과학이라는 지식이 아직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먹고 살 게 뭐가 있나요? 지하자원도 없고 별로 없는데, 사실 인적 자원이 최고의 힘인데, 그래서 건강하고 명석한 아이를 좀 출산을 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나으려면 출산 전에 영양관리하고 해독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이 건강한 아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영양과학적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성분들도 계면활성제 얘기 많이 나오죠. 치약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샴푸 몇 년 썼을까요? 샴푸 한 30년 이상 썼죠. 근데 근래에 막 계면활성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경피동 얘기라든가. 근데 이미 알게 모르게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피부를 통해서 지방 조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 자궁하고 유방하고 이런데, 남자는 뇌하고 전립선 이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면은요, 옛날에는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했지만 지금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발생하게 돼요. 혈관에 쌓이면 그게 중풍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풍이 아닌 다른 기관에 쌓이면 그냥 암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약에도 많이 썼고, 그 다음 비누에도 많이 썼고, 또 화장품 있죠. 이게 먹는 것은 약간 우리가 간에서 걸러주는데, 피부에 바르는 것은 이게 걸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들,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좀 빼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건강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날을 잡아서 이제 아이를 갖고, 그럼 그 아이가 좀 3개월 정도만 잘 관리해도요, 세포수가 건강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결정된 세포수가 커지고 잘 해서 그러면 정말 명석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전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애를 낳는 쪽만 신경 쓰잖아요. 그다음에 소아과는 뭐예요? 이미 결정돼서 아픈 애들만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임신 전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이를 가질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런 건강한 아이를 좀 갖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제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이 모리어스라는 것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한의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 제품을 자기가 오랫동안 한의사로서 일을 하다 보는데 이 모리어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껍데기입니다. 굴껍데기 한 방에 핀 비방인데 그냥 만들어 썼다고 해요.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만들어 쓰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여러 가지 문헌들과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해보고 하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제품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 모리어스 땡땡이를 많이 좀 강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리어스 때 굴껍데기를 가지고 만든 이온 음료인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한 30-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것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산성화 시대의 최고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굴껍데기가 산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 제일 공포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도 제가 전화 안 걸려도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부인이 혹은 애들이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또 정말 그게 가족들은요 아파하는 가족을 보면서 괴롭고요 본인은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암에 한번 걸리면 투병이 거의 평생을 가요. 옛날에는 5년이면 벗어날 수 있다는데 지금 5년에서 다시 재발을 하니까. 그리고 항상 암은 거의 100% 재발이 돼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완치됐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암이에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암이 많아졌냐? 우리 때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왜 갑자기 암이 많아지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독소 때문에 그래요. 독소. 근데 이 독소가 생기면은요, 결국 우리 암을 일으킨 인자가 뭐냐면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거하고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하고 염증,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산성화의 문제예요. 산성화. 그래서 이 산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는요, 이 pH, 산 알칼리 균형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폐하가 약 7.4 정도가 중성 정도에 맞춰진 게 가장 건강해요. 우리 몸은 그것을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7.3에서 플러스 0.5 이 정도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7이 나오지 않고 6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1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산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산 같은 거는 1이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성소다. 아시죠? 그게 뭐예요? 양잿물.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빨래비누. 그것은 14 정도가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염산과 그 가성소다. 양잿물 이것은 정반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이 되겠죠. 7.4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은 혈액은 7.4 정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현대인들이 이 혈액이 7.2에서 7.4 정도가 유지가 돼야지 건강한 건데 사람들이 암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보니까 다 산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얼마 나온다고요? 6.5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6.5. 그래서 이 산성화가 많이 되면 사람들에게는 암이 많이 생기더라.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세포가.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사람이 산성화로 많이 가느냐, 이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화된 음식, 스트레스, 환경, 우리가 아까 말한 독성 물질 있잖아요. 중금속이 됐던, 그 다음에 우리 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몸이 산성화되면 질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몸이 자꾸 이 폐하 바란스가 깨지면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의사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옛날에 우리 알칼리 이온수 정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수기 많이 나와가지고 알칼리 이온수 먹으니까 뭐 좋아서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병거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짜 그냥 거기 환성하다 이런 것을 많이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지만 물이 수소이온과 수산기이온, 특히 OH- 수산기라고 하고요. 수소가 H+인데 이 두 개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러니까 수소가 많은 산성, 수산기와는 알칼리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그 산성이 1, 2, 3, 4 보면 여기 보면 레몬 C죠? 이게 산성이에요. 사실 산성이고 사과도 C죠. 이거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유산도 산성이겠죠? 산성. 그러니까 우리 유장관이 알칼리로 너무 돼버리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염산이 몸에서 안 나와서 그래요. 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으면 염산이 들어가서 고기를 분해를 시켜줘야 돼. 고기가 잘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 고기를 갖다가 쪼갤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염산밖에 없어요. 염산하고 펩신이라는 소화요소. 근데 그게 산도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요. 근데 노인이 되면 자꾸 염산이 몸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유장은 산도가 잘 맞춰져야 돼요. 또 반대로 또 다른 장기는 또 알칼리도가 잘 맞춰져야 되고요. 또 이게 대장 같은 경우도 너무 알칼리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산성 쪽으로 잠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이 좋아요. 알칼리 환경으로 가면 대장암이 잘 생겨요. 이런 것들도 우리 몸 안에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폐하 14가 나오는 게 바로 가성소다. 아까 양재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암모니아 여기 11 정도 나오죠. 여기 순수, 염수, 혈액, 우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하라는 게 폐하 4.5하고 5.5 사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사실은 10배가 더 강한 산성이 4.5예요. 아시겠어요? 10배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얘가 6.5보다는 100배가 더. 이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난 크기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폐하를 찍어봤는데 한 6.5가 나온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엄청난 몸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0, 7.2를 맞춘다는 것은요,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방과 산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생물학대, 이렇게 영양학대 로봇 대형은 그 비만의 원인이 뭐 때문에 나다 산이 과잉 때문에 온다 그래요.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요, 이 산을 지방이 감싸가지고 배출하거나 묶어놓으려고 지방이 쌓인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흡입술을 해보면요, 지방을 빼면 이렇게 산에 의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방 흡입술을 하면 안 돼요. 지방 흡입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산이 어디가 다른 장기를 쳐버려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게 바로 지방 흡입술이에요. 다이어트 때문에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면요, 몸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그 자연스럽게 내 몸이 산성화가 된 게 알칼리로 변하고, 알칼리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방이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체로 몸의 굉장히 균형이 깨지게 되겠어요. 이 지방 흡입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성화 됐을 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별로 불편감은 없는데, 아니 그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상들 있죠? 여기 보면 대부분 한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남성은 배가 나고 화도 되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사타구니가 축축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새벽에 발기가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은 좀 뭐 병도 아닌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해요. 여성들은 뭐 얼굴이 신경만 조금만 써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눈이 자꾸 침착 눈물이 나온다거나 월경 주기가 자꾸 변한다거나 나이대가 차갑다 이런 것들도 체액의 산도가 안 맞았을 때 많이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네랄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아주 그 미량이지만 그러니까 아연, 철, 구리, 뭐 칼슘, 마그네슘 이건 다 미네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몇 가지만 부족해도 우리 신진대사, 대사 균형이 다 깨져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우리가 부족해지면 대표적으로 이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하는 거. 우리 몸이 전부 다 음양의 밸런스, 동양하고 음양의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안 맞으면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갔다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갔다 보면 스트레스 상태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면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암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호르몬이 자꾸 이제 깨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네랄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내 산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폐하를 이제 잴 수 있는, 약간 이제 6.8에서 8.4까지 잴 수 있는 이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 혀에다 딱 5분 내지 10분, 아니, 몇 초만 딱 물고 있으면요, 바로 컬러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 여기 딱 이제 색상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딱 찍어봐서, 아, 내가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내가 폐하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여기 보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나오면 다 산성화 돼 있어요. 제가 그나마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적어보니까, 많이 좀 산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료수를 약 보름에서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먹었더니 딱 찍어보니까 파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왜냐면 굉장히 이 모료수가, 폐하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폐하가 모료수가 14가 나와요. 14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재물. 양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죠. 근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제가 이 모료수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유암이나 유기암의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많이 헬리코박터 파리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병원 의사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면 정말 죽이면 살고 죽이면 살고 아주 징그럽게 안 죽는데요.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파리균이 어느 환경에 사냐면 염산 환경에서 견디는 놈이잖아요. 산성 환경에 사는 놈이죠. 근데 얘를 공복에, 이게 아까 염산은 1이고 극알칼리 14잖아요. 반대죠. 그래서 공복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모료수 한 잔 딱 먹으니까 어떤 환경이 돼버린가 갑자기 산성 환경이었던 몸이 극알칼리 상태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쵸?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헬리코박터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성 환경은 잘 버티는데 알칼리 환경에서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 깨끗해도 부부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할 때 뭐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냄새는 나죠. 일주일만 딱 먹으면 이 냄새가 싹 사라져버려요. 입에서 부패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얘가 먹으면 특히 얘가 위장에서 완전 제가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껍데기를 1200도씨에서 끓여요. 그러니까 얘가 불껍데기가 나쁜 성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다에 오염되니까 저는 이제 불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불이나 아니 그 조개 같은 거. 왜냐면 바다가 다 오염됐으니까 조개나 이런 건 다 끌어당기는 수염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도 좋고 여러 영양 성분은 괜찮은데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어패류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먹게 되면 100% 중금속이 오염이 돼요. 저는 이제 모발 검사를 많이 해보는데, 여기 이제 나이가 50대 넘으신 분들은 거의 10명을 검사하면 7명, 8명이 다 수은 중독이에요. 왜? 이제까지 참치 무진장 먹었잖아요. 참치, 대형 생선들, 회 많이 먹었잖아요. 아까 물고기 많이 먹었죠? 물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도 검사해보면 다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이제 중금속에 대한 얘기 해줄 수 있는데,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요, 한번 내가 무슨 병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들 모발 검사 굉장히 많이 해보면 2가지나 3가지의 중금속이 거의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그게 다 이제 발병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껍데기를 1200도에서 끓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소각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쁜 물질이 다 죽어요. 그러면 다시 빠요. 빠가지고 다시 또 끓여. 그래서 그걸 6번을 7번을 태웠다가 빠고 태웠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온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가 이온화 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우리 몸 안에서 다른 물질을 없이도 그냥 스스로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칼슘이 사실 흡수가 잘 안 돼요. 칼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제제를 먹으면, 여러분들 혹시 칼슘 제제 먹는 분 계신가요? 칼슘 제제는 먹으면 안 돼요. 칼슘 제제. 왜 안 되느냐? 칼슘 제제를 먹으면 100% 이 뭐가 오냐면 동맥경화가 와요. 그리고 이 오십견이 와요.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 와요. 왜? 그것은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우리 몸의 혈액 내에서 자꾸 칼슘이 높아지면 그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남는 칼슘은 어디로 보내면 뼈로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뼈로 다시 보내서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장으로 나가지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직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나이가 들면 여기가 막 아프고 결리고 그 다음에 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료수는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자기가 쓰고 나면 뼈로 들어가거나 신장으로 나가거나 2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칼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하라는 것은
7.4만 7.4로 계속 이렇게 혈액에서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고 있는 게 누가 맞추고 있느냐?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 맞추고 있어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여성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갑상선 여성들은 다 엄청나게 자라내죠? 갑상선. 근데 왜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많으냐? 바로 칼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한식대로 식단을 먹으면 칼슘이 일반인들이 700에서 1200mg, 나이가 되면 1000m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식단을 하루에 잘 먹어도 400에서 350mg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500mg 정도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칼슘이. 근데 칼슘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여러분 혹시 본인이 맞추고 있다는 생각하세요? 700에서 1000mg? 그럼 그 부족한 걸 누가 채우냐고요. 왜냐면 혈액은 무조건 맞춘다니까요. 뭐로? 이 알칼로이드를 맞추려면 뭐로 맞추는 거냐? 칼슘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산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맞추는 정도는 뭐로 맞춘다는 거예요? 칼슘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의 농도를, 그리고 항상 여기 보면 이 칼슘의 농도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일정해요. 혈액 검사를. 왜? 뼈에서 녹여서 갖다 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칼슘 농도가 높다 높다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발로 하는 거예요. 모발은 조직 상태니까. 그래서 모발을 해서 칼슘이 있다 없다를 아는 것이 혈액 검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맞추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맞추는 거야? 뼈는 계속 녹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어서 계속 맞추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가 벌써 되면 골다공증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뼈가 계속 녹아내요. 골다공증이 오는 것뿐만 아니고 골수가 약해져요. 그럼 우리가 면역세포 백혈구라든가 그런 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예, 골수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목욕탕 가면 엉덩이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엉덩이 여기 장골 있는데 여기가 이미 약간 살이 없어지고 새카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 장골에서 이미 뭐가 조혈모세포라든가 줄기세포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급격하게 노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어도 거기가 포송포송하고 탱탱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세포가 백혈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도 나오고 있구나. 성체줄기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인체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있는데 부갑상선이 여러 혈액 내에 만약에 칼슘이 떨어졌으면 녹이는 놈이에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너무 녹인다. 그럼 그만 나오라고 막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두 가지가 기량작용을 해서 맞추는 게 바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인데,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칼슘에 대해서 부족한 적이 넘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누구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네? 네? 부갑상선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부갑상선은 죽어라고 일하고 갑상선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애 낳으면 무조건 뭐 많이 먹어요? 예. 미역국. 미역국 보통 몇 그릇 먹어요? 네? 한 5그릇 이상 먹죠? 네.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요드 과잉이에요. 요드 과잉이에요. 요드가 엄청나게 과잉하던 갑상선에 문제가 있겠죠. 사실 산모가 딱 한 그릇만 먹어도 돼요. 한 그릇만 먹어도 RDA 기준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경험화하게 입각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 아침 좀 5개 이상은 미역국을 먹이잖아요. 네. 다른 것은 칼슘이나 미역이 많긴 많을 텐데 요드 하나로 봤을 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김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해조류. 그래서 해조류를 그대로 먹는다는 것은요, 그대로 많이 먹는다는 요드 과잉 상태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중의 칼슘이 이제 부족, 여기 반영이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변에서 부족하면 이제 여러 가지 소장을 통해서 막 흡수도 되고요. 뼈에서 또 끌어당기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맞추고, 넘치면 다시 요걸 갖다 다시 거꾸로 뼈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뼈로 저장을 시키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작동을 많이 해요. 근데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 사람들이 막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뭐해? 뼈로 갖다 쌓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폐경 전에 뭘 해야 돼요? 칼슘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도 일반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통한 칼슘을 먹어야 돼요. 일반 칼슘 보충제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기가 힘드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칼슘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의사가 저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려수라면 일반인들이 하루에 2컵 내지 3컵, 환자는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겠죠. 암 환자라도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일반인들 같은 하루에 2컵 내지 3컵만 먹으면 칼슘이 보충되고 알칼리 유지되고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리어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일본의 후시다 다쿠오 박사가 칼슘 패러독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상식이다. 그런데 칼슘 섭취가 부족한데 혈관이나 뇌에는 반대로 칼슘이 많아진다. 이게 뭐일까요? 뼈에서 녹여가지고 얘가 넘치면 다시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뼈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 온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심장 결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많아지가 오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얘기죠. 부족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온화된 칼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심장 맨날 뛰고 있잖아요. 심장을 띄워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미네랄은 다 제거를 해도 심장이 뛰더래요. 근데 칼슘을 딱 빼버리니까 심장이 딱 뛰더래요. 심장이. 그리고 우리 뇌신경에서 계속 화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칼슘이 없으면 이동이 안 돼요. 혈액 응고도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원래 암을 계속 연구하는 분도 최초의 암은 칼슘 부족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칼슘 부족 때문에 온다.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 먹어도 암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147간 이상의 병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칼슘이 하는 역할들을 학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근데 옛날에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칼슘이 만나가지고 다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도로 먹여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골다공증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칼슘이 많은 거를 어떻게 곰탕을 먹으니까 또 인이 많아. 인이 많으니까 또 끌고 내려가 버려요. 시금치에 칼슘이 많은데 먹으니까 걔는 흡수가 안 되는 칼슘이야. 그럼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슘 하나만 체내에 부족해도 병명이 147가지가 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요, 뼈에서 녹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세포가 죽을 때 칼슘은 세포 바깥에 많아야 되고요, 세포 안쪽에 적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뼈에서 칼슘이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세포 안쪽에 칼슘이 많아지면 세포가 죽어요. 죽게 돼요. 그런 내용. 그래서 혈액과 세포의 그 비율이 1000대1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포 안에 이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 당뇨병 있잖아요. 당뇨병도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췌장세포 있죠. 거기에 칼슘이 들어가면 췌장세포가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설명이 됩니다. 골다공증의 경우 칼슘 섭취 부족이야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뼈에서 칼슘 누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카운 교수가 우리가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에서 여분의 칼슘 농도가 결석이 생긴다. 그래서 칼슘 부족의 혈액에 이온화 칼슘 농도가 낮은 사람, 부각산소 호르몬이 높은 사람, 혈액에 마그네 농도가 높은 사람에게 결석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칼슘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과 이 칼슘의 관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암은 몸속에 이물질 생명을 이용하는 적이다라고 하는데, 세포 안에 칼슘이 이게 면역세포 안에도 또한 칼슘이 증가를 해버리면 백혈구가 작동을 못하겠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암이 생겨서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못 잡아줘요. 못 잡아주니까 암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질환은 칼슘이 부족하여 갑상선 호르몬이 다량으로 면역세포에 이 칼슘이 들어가 버린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슘이 부족, 인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경의 흥분을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신경 안정제가 바로 칼슘이에요. 잠이 잘 안 온다, 그럼 내가 칼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혈액 건강, 효소, 호르몬, 장내 박테리아 강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칼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어스는 바로 이제 천연 이온화 미네랄로서 1200도 이상에서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민들레 추출물만 들어가 있어요. 민들레 추출 왜냐하면 간 때문에, 간 기능을 좋게 하는 민들레 추출물인데,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서 화학成分을 100%안 썼어요. 하나도. 100% 이제 그 두껍게 묵은데 추만 들어가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모려라는 말도 굴껍데기 모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특히 임상적으로 보면 불안 증상을 개선한다. 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붓는 증상을 누르게 한다. 혹이나 종양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그 다음에 중풍, 불면증, 조루, 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시켜가지고 안전하게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개발했던 배경이 산소화에 대한 문제, 미네랄에 대한 문제, 탈수에 대한 문제, 활성산에 대한 문제, 그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5대 질병의 원인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모래수로 다 잡아보자 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래서 일거오득이다 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대 문헌에서도요 편간 잠양하다 무슨 얘기냐면 간을 평양하게 하고 뭐예요? 네? 여기 뭐 이제 간 기능을 회복한다. 특히 이거는요 지방간이라는 간염 감경학이 많이 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문헌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얘가 폐하가 1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염 바이러스 있죠? 간염 바이러스? 이거 약으로 제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이제 먹어가지고 이제 강알칼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온화됐기 때문에 위장이나 소장 초기에서 그냥 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갑자기 간에서 혹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얘가 간염바에 성장하면서 산성화가 돼. 이 간이 산성화가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간에서는. 대사 과정에서. 근데 얘가 계속 산성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근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칼리 환경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C형 간염이라든가 B형 간염, 간염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인체에 적용해서 임상정되기도 하지만 고대 문헌에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 문헌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임상적으로 많은 자료를 낸 흔적이 있어요, 보면. 안신제다, 신경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딱 들뜨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안정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산결, 연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뭉쳐있는 것도 흩어지게. 이게 뭐냐면, 작은 근종이라든가 이런 거, 혹 같은 거 있죠. 원래 이걸 개발한 한의사의 동생이 이렇게 나중에 사진 나오게 좀 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병원에서 약먹을 하는 게 조금 줄어드는데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막 개발할 텐데, 그분 동생한테 하루에 이 반통을 먹였어요. 그래서 10일 정도 먹어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더래요. 하루가. 그래서 그거 아무 수술 없이 그냥 싹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종양이라는 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얘가 이제 이완되는 그런 성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한방의학 대사전에서 모려에는 정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 정신불안, 신계불안, 현기증, 노인의 고혈, 특히 이 고혈압 정말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고지혈증 환자들도 많이 떨어져요. 요즘 이제 그 한의사가 엊그제 와가지고 자기 환자를 썼더니 환자들이 쓰고 와서 얘기하더래요. 고지혈증 뭔지 아시죠? 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잘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뇨도 수치가 안 잡히던 사람이 당뇨가 잡힌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일반 천연물질이지만 옛날에 한방에 썼던 약이에요. 한방약이 비방이었어요. 사실은. 비방. 그 다음에 여기 간장의 이제 종배라든가 종양이 이제 경화되는 간경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피나 임용치료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산과다 유기암에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산이 많이 나오는 걸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초경 집계, 감기, 공포감,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여성의 백대학 이런 거 쓰고요. 소화의 경기에는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땀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도환증이나 땀에 그냥 식은땀, 밤에 식은땀 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도환증이 쓴다.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초강목에는 인타산염, 여성의 대하, 뼈마들 뚱따, 또 이것처럼 재밌는 내용이죠? 우정인. 여기 보세요. 귀지를 들고 치료하고 수명을 늘린다.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신경적인 거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결론에는 이제 심통, 여기 협심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치료 좋다. 기가 울게 걸 치료한다. 어혈을 제거한다. 정액이 새는 것을 그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옛날 고전에서 썼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자주 보게 한다. 헬스에 좋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통증을 먹게 하고 남성의 가로로 인한 수약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왕호고라는 것은 임파선염과 모든 구성을 치료한다. 단단히 뭉침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평간 이거는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얘는 간과 신장 경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신을 확실하게 좋게 하는 어떤 우리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과 신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옛날 분들은 이런 걸 다 테스트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지럼증을 치료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심신불안 이런 데 치료했던 게 많이 나오고요. 십이지기장 치료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모리어스는 모든 게 그런 염증을 제거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간염, 간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특히 아토피는요 한 10일 먹으니까 아토피가 잡히더라고요. 아토피의 대표적으로 다 산성화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칼리로 굉장히 이 모리어스만큼 빠르게 체질을 바꿔주는 게 없어요. 이건 뇌는 14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잡혀.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원액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 좀 재봐가지고 너무 알칼리를 가면 물에 타서 먹는 게 좋아요. 물에 타서 이렇게 계속 칼슘만 보충해 주는 걸 먹게 돼요. 피부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요. 질병을 예방한다. 비만에 좋다. 어린이 뼈 성장에 좋다. 오늘 산성으로 인한 질병을 막는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근데 먹다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가지 좋아지는 호전 반응도 많이 나온다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pH 14에 14의 한 알칼리성 제품이고요. 칼슘의 흡수율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얘가 굴껍데기가 뭐가 많죠? 굴에? 아연이 많아요. 아연. 근데 실질적으로 아연이 흡수가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리어스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용성이 아연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수용성 이온화된 게. 그러면 아연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요. 아연은 우리 몸에 500가지 효소에 작용하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모발 검사를 해보면 아연이 진짜 우리가 10명을 검사하면 7, 8명이 다 아연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아연 어디서 부족하나요? 매일같이 굴 못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 어디서 아연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육류는 좀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아연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연은 우리 췌장, 그 인슐린 분비할 때 아연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남성들 호르몬 있죠? 남성 호르몬? 이거부터 다 아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암과 비대증이 와요. 엄청나게 많은 아연이 필요한데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칼슘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바로 아연에 대한 문제를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 천연 칼슘이고 화학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리고 얘가 무색무취인데 맛은 참 재미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맛은. 그리고 1000mg에 칼슘이 950mg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3회 정도 그 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3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먹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심하다, 경이 좀 심하다 그러면 하루에 반 컵 정도를 한 달 정도를 반 이렇게 큰 1리터 있는데 반 500ml 정도를 이렇게 먹는 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대는 2개월, 오늘도 얘기하는 거 20대는 2개월, 30대는 3개월, 40대는 4개월 동안 좀 이렇게 먹어보면 체질이 완전히 이렇게 내가 알칼리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얘는 이제 쇠나 스테인리스 쪽으로 이제 누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강알칼리기 때문에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맛이 참 재밌는데 저희 이제 그 연구소에 오면 이 컵을 가지고 제가 맛을 다 테스트 해봐요. 근데 어떤 분은 신맛이 납니다. 이 사람은 간단의 기능이 약할 때 이렇게 오고요. 어떤 분은 짠맛이 나는데 이 사람은 방광 콩팥 기능이 약할 때.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매운맛이 나는데 이 사람은 폐대장이 약할 때. 단맛이 난다는 건 위장 및 비장에 약할 때. 어저께 오는 분들은 단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린맛이 참 많이 나요. 저는 이거를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요. 근데 저도 이거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그랬는데 당신 비린내가 나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난대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난대. 근데 저는 비린내가 나요. 나도 비린내 났어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비린내가 많이 나고 저처럼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나는 비린내가 많이 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홍어 썩는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이런 비슷한 이런 게 다 간장병, 톤내나 심장병, 비장에 한 느낌이 맛에 따라서 이게 썩은 데 나는 건 신장이 안 좋아. 홍어 썩은 냄새는 신장이 안 좋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5가지 기운의 맛이 다 숨어 있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끔 설사나 변비가 올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복용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얘기하고요. 이것도 재미난 건데 속이 메시꺼울 때 구충제 먹다 보면 속이 자꾸 토할 것 같아요. 이건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충제를 빨리 먹어서 기생충을 제거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너무 체액이 알칼리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갑자기 메스가 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아, 내 체액이 너무 알칼리로 갔다. 그때는 식초를 타서 마시면 즉시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 원장님의 그 동생인데 이게 혹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 보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한 12일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싹 사라졌죠. 여기서 사라지고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간단히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된 그 신부전증, 부정맥 환자가 이게 그 계단을 못 올라갔대요. 근데 이제 이 원장도 사실은 잘 몰랐대요. 이것이 이 부정맥 같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는데 한번 그냥 재미삼아 줘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니 어떻게 뭘 쓰는데 어머니가 계단을 이렇게 숨 안 차고 올라가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참 그래서 이게 심장에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칼슘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니까 급속스럽게 부정맥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이론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짧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예, 하여튼 뭐 모리어스는 이런 제품이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게 칼슘 보충, 그다음에 탄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